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1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대비해서 총 59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3,52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으며 이 중에 30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나머지 3,479명이 격리 중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59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전체 3,526명의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대구가 2,569명으로 가장 많고, 이 중에는 대구만을 놓고 본다면 현재 분석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분석이 끝난 건 상황에서 일단 73.1%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타로 분류된 상황 중에도 아마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북이고, 경북이 514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514명의 확진 환자 중에 여전히 신천지 대구교회 또 청도의 대남병원 등으로 클러스터 중에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말을 지나서 3월 초까지가 이번 유행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각종 집회나 제례 또는 종교 행사 등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 임신부 등과 같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하는 고위험군의 분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이 나거나 기침이나 숨이 차는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만약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하면 1339 또는 지역번호를 더해서 120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고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것을 계속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일단 이 상황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두 분씩 받겠습니다. 기자님. 예, 조선일보의 정수고 기자라고 합니다. 전날 재소자 중 첫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역학조사대로 감염 경로 어떻게 추정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일 소년교도소 입소 이전으로 보는지 이후로 보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대해서 점검 실시한 결과 폐렴 환자 54명 확인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양성이 나온 적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동식 CT 차량이 있고 국산화된 모바일 CT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지금 활용 중에 있는지, 지금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대구에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관련해서 지금 교도소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분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역학조사가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조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질문과도 다 연관이 되는데, 코로나19의 전파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2m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유럽의 질병관리센터에서는 한 명확하게 그쪽에서는 15분 이상의 접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밀집 시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기관은 생활 밀집 시설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전파가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고, 기타 각종 사회복지 시설 또 교정 관련된 기관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여러
주로 외부에서 되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단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중앙 또는 각 지자체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폐쇄병동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청도 대남병원 이외에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생활 밀집 시설과 같은 그런 형태의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추가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신건강의학계에서 과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후부터 계속 강조해온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규정된 의사의 수가 정신질환자 60인당 1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고, 특히 간호사분들의 경우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 13분당 1명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그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 즉 관리 자체가 좀 더 질과 또 강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지적을 계속 해오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그런 장소의 하나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도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동식 CT나 국산 모바일 CT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환자 사례 정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굳이 어떤 폐렴이 명확하게 영상의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외국의 경우에서는 일단 진료하는 의사분이 의심을 하게 되면 처음에 사례 정의에서 일단 관찰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가 시작되는 식으로 좀 관리를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동식 CT나 국산화 모바일 CT 이외에 각 지자체마다 있는 국가격리병원이라든지 또 전담의료기관 그리고 안심병원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다른 기구들이 일단 지원돼 왔고 또 활용돼 오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송에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사 자청했고 보건소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청도 대남병원에 현재 지금 남은 환자 수 얼마나 되는지 어제 기준에 36명이라고 본 것 같은데 그 타병원 이송을 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요. 또 그 경증 환자에 대해서 그 자가격리뿐 아니라 시설 입소해서 이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제언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나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되는 게 있는지 좀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현재 중증 또는 심각 환자 수 얼마나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제가 듣기는 교주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포인트는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난 1월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그 중에서도 정확한 규모 자체는 뭐 크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우한을 1월 중에 방문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 조사를 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어떤
그 중심 집단으로서의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깊이 있게 저희가 파악하고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 35명이 네, 현장에 현재 있다고. 36명에서 한 명이 더 타 병원으로 이전을 하셔서 35명이 현재 지금 입원 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환자 상태나 또 이미 일부는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전이된 분들도 타 병원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 조사, 관리를 해서 결과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그 경증 환자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정의, 입퇴원 기준 이런 것들을 오늘 낮 시간까지도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 관련된 학계, 심지어 이제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중수본의 부본부장께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도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안을 마련을 해서 일단 뭐 빠르면 잠시 후에 어느 정도 다른 기회에 뭐 브리핑이나 설명을 통해서 내용이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병상의 운용 문제 또 오랜 그 시간이 현재는 흐른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윤곽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중국의 자료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0% 이상, 거의 81% 가깝게는 경증으로서 그 중에는 간단한 치료 내지는 아예 자발적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다 입원 격리를 반드시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미 학계라든지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나아가서 이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할 지방자치단체와도 의견 협의를 다 거쳐서 그런 것들을 확정을 지어서 이제 운용을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중증 환자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중증 이상이 중증 환자의 경우는 13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중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14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도 자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 그 브리핑을 하기 직전에 일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18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그 18번째 사망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숫자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37년생이시니까 82세이고 기저질환으로 뇌경색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계신 분 중에 사망자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이상의 환자, 사망자까지 포함해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세종의 질의 넘기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뉴스핑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 가지고 대구 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 기존에 유증상자라고 답했던 분들과 또 유증상자가 아닌 일반 교인 중에 그 확진 비율이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만성 질환자나 그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은 좀 다른 방안으로 그 격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이제 자료를 정리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 자체에 대구 전체를 봐도 전국적인 분포에 있어서 대구에서 발생하는 환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구 자체 내에서도 신천지 교인 중에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자, 그러면 그 유증상자 중에 또 양성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또 RT-PCR을 돌리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 쭉 진행된 것을 보면 그 신천지 교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양성률로 즉 환자가 발견되는 율이 상당히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집단, 중심 집단이 상당히 과하게 유행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그 검체를 채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자원 봉사 요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공중보건의사분들 또 우리 일선 보건소 요원들, 지자체 분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은 대구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그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 결과를 좀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경증의 경우에는 이미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논문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도 그렇고 또 이미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권고를 해오신 상태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할 때 어떤 자원의 제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의학적으로 진료를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학적,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조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책의 어느 정도의 변화 또는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온 정책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뉴스핌 기자님. 뉴스핌 정성훈입니다. 주말에도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 브리핑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뒷 내용은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통해서 잠시 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